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황하나라는 사람은 경찰 유착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일단 이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먼저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황하나라는 사람이 뭔가 자신의 뒷배가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처럼 말했던 그 녹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내가 사진도 올렸지만 그냥 민원실도 아니야. 그냥 경찰팀도 아니고 사이버 소통도 아니야 나는. 알아, 서는 만났겠지. 부장검사?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 아니야? KBF야. 우리 엄마랑 아빠가 만약에 이 문제 개입했어. 싸워. 누가 이길 것 같아? 보세요. 지금 뭔가 자신의 든든한 시쳇말로 백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통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최단비 변호사님, 황하나라는 사람이 뭔가 해명을 했다면서요. 네,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하고 최고로 친하다라고 해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 황하나가 해명을 했습니다. 이 황하나 씨는 그저 홧김에 한 발언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아하. 그 당시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 황 씨가 2015년도에 한 블로거와 명예훼손 소송이 있었어요. 네. 명예훼손 소송을 하면서 이 블로거가 감정이 안 좋았을 때 이 블로거가 자신이 부장검사와 안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 화가 나서 홧김에 한 말이지 사실은 본인은 그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아니 근데 상대방 자신의 고소권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부장검사를 운운하니까 내가 홧김에 발언했다지만 왜 하필 김동철 교수님 경찰청장을 언급했을까요? 항상 어떤 그 파워 싸움을 할 때 네. 가장 높은 사람을 이야기해야 파워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아하, 시민들이 네.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황하나 씨를 보면 뭐 허언도 잘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또 어떤 허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상당히 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거의 블로그 소송에서도 네. 사실은 자신에 대한 가족에 대한 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고 네.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나는 외손녀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파워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발언들이 네. 아마 지속적으로 허언적인 문제 그러니까 거짓말이 과장이 된 문제로 네.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물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게 믿기세요? 이게 마치 그런 거잖아요. 지금 황하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어릴 때 이른바 요즘 말로 토크 배틀 할 때 야, 우리 아빠는 장군이다? 그래? 우리 아빠는 대통령이다? 라고 지금 아이들끼리 힘겨루기 하는 것처럼 그거잖아요. 지금 나 경찰청장,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 알아. 지금 그런 차원에서 경찰청장을 운운했다고요? 일단은 황하나의 해명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일단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게 있어요. 황하나라는 사람이 경찰서를 내부 시설을 견학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네, 지금 황하나 씨가 뭐 우리 아빠가 누구네 이런 뭐 말을 하면서 네. 동시에 이제 SNS에 남대문 경찰서에서 뭐 상황실도 견학을 했다. 그 경찰관들이 안내를 해주셨다. 이런 글을 올려서 아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졌고 경찰관분이 해명을 하셨는데 네. 남대문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 상황실을 네. 견학을 한 건 맞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네. 가해자 피해자를 대리해서 경찰서 수도 없이 가봤지만 네. 상황실 안을 본 적이 없어요. 볼 네. 일도 없고. 근데 이 해명을 한 남대문 경찰서 측 입장에서는 네. 황하나 씨가 그 경찰서 복도에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네. 이를 우연히 본 경무과장님이 그걸 보고 달래주려고 경찰서 상황실에 데리고 갔다. 지금 김복중 위원님 계시지만 사실 이게 좀 해명치고는 좀 네.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좀 이런 부분 좀 의문이 더 해소되기 위해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예상하시겠지만 김복준 의원님이 이미 이제 워밍업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질문이 김복준 의원님께 갈 거라고 다 이제 예상하시는 거예요. 김복준 의원님, 일단은 경찰서 상황실이라는 데가 어딘데 지금 견학을 간 겁니까? 경찰서 상황실은 이제 112가 있는 곳이에요. 112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전부 받는 그런 상황실이 네. 이제 있는 곳인데, 저도 뭐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을 했어요.
경찰서에는 대체로 과장이 한 6, 7명 됩니다. 아하. 근데 이제 경무과장이라고 하면 경무과장은 경찰서에서 이제 경무과장이라고 하면 일반 회사의 총무과장 같은 거. 살림살이 하는 거군요. 네, 살림살이하고 네. 직원들 뭐 이 보수 관련된 거, 네. 복지 관련된 거를 맡는 분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황하나가 왜 남대문 경찰서에 들어와 가지고 복도에서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고 울고 있는 거를 경무과장이 발견을 해서 네. 울고 있으면 경찰서 상황실을 견학시키나요? 그리고 그리고 그 전에 달래려고 이 경무과장이라는 분이요. 자기 방으로 데려갔다고 황하나를 하는데 경무과장실로 데려갔대요. 아니 뭐 경무과장실로 데려갈 수야 있겠죠. 진짜 있어요? 민원인이 와서 뭐 소란을 피우거나 울거나 격앙되면 바로 내 앞에서 그런다고 하면 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왜 그러시냐고 네. 과장 입장에서 또 경찰 입장에서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황하나가 그 당시에 거기를 찾아갔던 사건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에요. 네. 즉 말하면 112로 신고가 됐던 현행범인 사건이 아닌 겁니다. 아하. 예, 오래전에 고수장이 접수해서 하는 사건이면 네. 그건 어디까지나 수사과 소속이에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는 게 맞는 것이지. 네. 경무과장이 황하나를 친히 네. 예, 아마 과장실에서 차 한 잔 먹이고 그 사람을 데리고 상황실에 가서 견학을 시켜주는 거는 저는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특히 안 가요. 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어떤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네. 제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가지고는 네.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김복준 의원님 옆에 계시는데 송구합니다만 아마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경찰서에 꼭 나쁜 일 때문이 아니라 민원 뭐 어떤 궁금증 때문에 가시는 분 많으실 건데 경무과장이라는 분이 복도에서 울고 있다고 친히 달래주는 것도 그리고 달랜다고 쳐요. 자기 경무과장 방으로 데려가서 달래고 이게 가능할까요? 일반적일까요? 보통 경무과장분은 이게 복도가 시끄러워. 그 뭐 하고 있어? 그 직원. 좀 뭔가 알아봐드려. 이러지 않아요. 보통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지? 뭔가 진짜 뒷배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112 상황, 범죄 신고가 집합되는 112 상황실을 견학하고 싶다니까 거기를 친히 데리고 와서 견학을 시켜줬대요. 최단비 변호사님, 글쎄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이 경찰 유착과 관련돼서 일단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가장 높은 사람과 알고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니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상황실을 견학한 건 맞고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고소인이 울고 있다고 상황실까지 보여주는 건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근데 두 네. 번째로는 이 황하나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남대문 경찰서에 가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고 왔다. 또 조사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반 그 경찰분들이 계신 곳에서 조사를 받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가장 높은 사람이 있는 경찰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는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네. 경찰에서 밝힌 바로는 그 당시에 황하나가 조사했던 날이 있고 그 날짜에서 황하나를 조사했던 경찰의 컴퓨터 IP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은 IP는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릴게요. 네. 경찰서장실에는 이거는 그 말이 맞습니다. 경찰 말이. 경찰서장실에는 피의자나 이 사람들 조사를 받는 기능이 없어요. 경찰에서 깔아져 있는 프로그램 컴퓨터에는 피의자 신문 조사라든지 진술 조사를 받는 그 조서 양식이 있는데 그 이제 킥스라고 얘기합니다. 네. 킥스 양식인데 서장은 실무자 조사를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제하는 시스템만 컴퓨터에 구축이 돼 있고 조사를 받는 그런 양식 자체는 깔려 있질 않아요. 네.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네. 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건 명백히 황하나의 거짓말입니다. 네. 서장실 컴퓨터로는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아닌 거 맞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황하나가 과장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네. 말씀처럼 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말은 황하나의 말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청자분들은 이런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서장을 면담하거나 그렇죠. 차를 한 잔 먹거나 하는 면담, 가벼운 분위기의 면담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장실에서 피해 조사나 아니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았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기술적으로 거고.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컴퓨터 자체가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서장하고 누군가 연계가 돼서 네. 이렇게 얘가 조서를 받으러 가니까 네. 좀 차 한 잔 주고 마음의 위로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네. 무슨 이른바 얘기하는 무슨 뭐 백을 받았다면 네. 불러다가 차 한 잔 먹일 수 있겠죠. 네. 그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래서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하. 아까 경찰청장하고 잘한다? 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 당시 경찰청장이 강신명 청장이에요. 아. 그다음에 이 사건의 조사를 받았다는 서장실 올라가서 남대문 서장이 있겠죠. 네. 이 두 사람의 그 당시 상황은 경찰에서 반드시 조사할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황하나라는 사람이요. 지금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당시 사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내용이 지금 추가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네, 황하나 씨에 대해서는 이제 까둑까둑 계속 나오는 진짜 양파 같은 사람인데요. 네. 한 언론사가 확보한 녹취 내용에 따르면 네. 지금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고소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본인의 이제 할아버지 남양유업 회장님한테까지 전달을 했다. 아. 그리고 이 본인 부모님도 알고 있고 한데 남양유업과 본인 집안 차원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상대방이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이제 뭐 녹취 내용도 있고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그럼 정말로 남양유업이나 이 황씨 집안 측에서 경찰에 그 압력을 작용하고 선이 닿는다면 그런 점이 있지 않나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물론 이건 진실은 파헤쳐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황하나의 말만 믿고 지금 단정 지을 수 없긴 합니다만, 김동철 교수님, 황하나라는 사람 나이가요, 무슨 이제 막 20살 넘은 나이도 아니에요. 이제 30이 아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말, 만약 있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했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지도 않은 말이라면. 요즘 이제 재벌가들이 재벌 3세들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인 같은데 성인 아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재벌가의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사건에 거론이 된 사람들은 어쨌거나 갑질로서의 특권 권력층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갑질에 대한 생각들이 네. 있거든요. 자,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가족들이 인성에 대한 교육들을 잘만 시켜줬다면 네. 문제는 안 됐겠죠. 네. 자, 그런데 나이는 많았지만 성인이지만 아이 같은 말들을 쉽게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어떤 허세에 대한 어떤 과장적인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남에게 협박성 어떤 허세를 부리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생활 습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결국은 지금 현재 황하나를 만들어준 네. 부모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저희들은 짚어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 녹취는 자신의 고소 사건 관련 때 이런 얘기 나눈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뉴스파이터를 포함해서 언론들이 뭔가 뒷배가 있는 거 아니야? 경찰의 뒷배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5년 때 마약을 했던 혐의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안 받았어요. 당시 황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가 있지 않느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저희가 다뤄볼 사람 많습니다. 최종훈이라는 사람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이 나오고 있어요. 다소 최종훈과 관련해서요. 먼저 최종훈의 과거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보도 막으려고 경찰에 청탁한 거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경찰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변화 없으세요? 다 경찰서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 총장님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저랑 관계 없습니다. 음주 의혹 무마 대가 뭐 주셨어요? 얼마 주셨어요? 아닙니다. 음주운전 말고 다른 청탁하신 것도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자, 저렇게 지금 경찰들이 음주운전 보도 무마 청탁 관련해서 계속 물어보고 청탁 의혹, 경찰과의 뭔가 청탁 의혹에 계속 집중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최다민 변호사님, 당시 그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 모았던 게 최종훈이라는 사람한테 생일 축하 전화한 경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먼저 보도가 무마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단체 대화방의 내용을 보면 그 경찰이 본인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까지 전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이러한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허언인가? 두 번째 진짜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인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밝혀졌습니다. 이 최종훈 씨에게 생일 축하 전화를 한 경찰은 다름 아닌 그 당시 음주운전과 관련된 경찰의 교통조사 계장이었습니다. 이 교통조사 계장이라는 것은요, 팀장보다도 높은 직급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교통조사 계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최종훈 씨에게 그 당시에 생일 축하 전화를 걸었는가? 네. 해당 계장이 이제 해명하기로는 보통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라든지 피해자들이 어떠한 불편을 겪은 것이 없는가 전화를 하고 조사를 하는 이른바 해피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해피콜의 대상으로 최종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 때 이 자료에 그 당시에 피의자나 피해자들의 주민번호가 앞에 있는데 그 주민번호를 보고 그날이 생일인 것을 알아서 생일 축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네.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생소한 지금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해피콜. 김복준 의원님, 해피콜이라는 게 일단 뭐예요? 이게 해피콜이 뭐냐면요. 경찰 자체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이른바 얘기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그 사건 취급을 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 그러니까 피의자가 됐건 아니면 피해자가 됐건 그분들이 담당 수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 받는 과정에서 친절도는 어땠는지, 또 이 사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했는지, 네. 그다음에 만족했는지 불쾌했는지 이거를 계장급 이상 상사들이 네. 무작위로 선정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체크해가지고 이제 그 고객 만족도에 그 반영하는 네. 이제 이런 그 해피콜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경우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경찰과는 그 최종훈 씨 관련돼 가지고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네. 첫 번째 단속을 했던 사람은 현장에서 단속을 했더니 돈을 주려고 무마하려고 그래서 뇌물 공여 의사표시로 입건한 사람이에요. 네. 그 경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적발해 가지고 넘겼는데 그 사람을 음주 측정해서 기소해 가지고 벌금을 물린 경찰이 있고요. 네. 세 번째 지금 여기 얘기하는 해피콜을 했던 교통사고 조사기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경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연예인 사실을 언론에 나가지 않게 무마해주고 금품을 수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 사람들의 계좌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경찰이 아마 확인을 할 거예요. 네. 제가 수사를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할 것 네.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객 만족도 조사 해피콜은 교통사고 조사 계장이 할 수 있어요. 그 컴퓨터에서 자기네 개에서 취급했던 사건 쭉 무작위로 뽑아갖고 전화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취급한 거 많이 했어요. 전화해서. 그런데 저는 이거는 일반적이잖아요. 생일을 축하한다 얘기를 이 해피콜 조사하면서 한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족도 조사하면서 바쁘거든요. 우리 직원들 매절매시 날 선생님 와서 조사 받으셨는데 피의자로 조사 받으셨는데 비록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이 투명하게 원칙적으로 조사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이 정도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 물어보지.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이거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은데 아마 여기 네. 교통사고 조사기장은 그런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고 절대 다수의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더. 그래서 이 경찰은요, 교통조사 계장이 그랬대요. 김호인 변호사님. 조사 과정의 불편함을 조사하는 이른바 해피콜 걸었다. 여기까지는 김복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피의자, 그러니까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었는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생일 축하 관련해서는 이랬다는 거예요. 자료에 이 조사받은 자료를 보니까 최종훈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적혀 있어서 생일 축하했대요.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논란도 있는데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피콜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 위반이 되는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고객 만족도 이제 피해자 조사 만족도를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생일 축하에 대해서 하는 거가 수반된다면 누구라도 일반 국민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네. 배밭에서는 그 가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네. 진짜 경찰관분들 이게 이제 일선에 계시는 9% 이상의 청렴하신 경찰관분들이 이게 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매급으로 해서 욕보이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부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네. 업무에 특히 상급자 직급에 있는 분일수록 좀 더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오는 해명들 보면 김복준 의원님. 글쎄요. 관건은 그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나 이제 이 말을 경찰의 해명을 신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래서 저 버닝썬 사건이 났을 때부터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경찰하고 연관된 사건이라면 검찰에서 아예 끌어다가 다 해버리는 게 네. 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긍할 수 그러니까요. 있을 거라고 제가 늘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어찌됐건 이 사건은요. 황하나가 팔았던 경찰청장, 네. 그다음에 남대문 서장, 네. 그다음에 여기 그 용산 경찰서 겁니다. 뭐 이 네. 교통사고 조사계 이거 관련된 이 사람들의 휴대폰이라든지 이 저 계좌 네. 이런 거는 전부 경찰이 포렌식을 해가지고요. 네. 실제로 어떠한 저희 문자라든지 대화가 오갔는지를 판단을 해서 네. 만약에 이게 뭐 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네. 처벌을 해야 되겠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네. 경찰 입장에서 우리 직원이고 우리 조직원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가 있어도 덮어줘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네. 경찰 조직은 망합니다. 아하,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진짜 철저하게 낱낱이 지나칠 정도로 수사를 하고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밝히고 용서를 네. 받는 게 조직이 사는 길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 얘기만. 또 다만 네. 그렇게 조사했는데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면 그 부분을 낱낱이 국민들한테 고하는 것도 또 경찰의 의무이기도 해요. 네.